천문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구조물이 뭐예요? 이 구조물을 뭐라고 불러요? 네, 관천대입니다. 이 이제 관천대라는 이름은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는 이제 세종대왕이 1418년 즉위한 뒤에 1402년 지난 1420년에 신하들에게 시켜서 첨성대를 지으라고 합니다. 뭘 지으라고 한다고요? 첨성대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라 경주의 첨성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즉위 2년 뒤에 첨성대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천대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지금 첨성대를 끌어들였는데, 첨성대를 지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천문학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에 나가 있는 관리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사람이 윤사웅, 최천구, 이무림, 이런 이제 천문학자들을 불러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선 시대의 태조 이성계 대왕 때는 이 지금 서산에 가면 유광택 기념관이 있는데,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계산해서 만들어내게 된 가장 장본인이 유광택 쌤이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때의 태조 때의 권근이라는 학자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제 그런 유광택 선생이나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자 때 와서 이 세종 때는 세종대왕이 불러들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출발이에요. 윤사웅, 이무림, 최천구. 결국 이 세 사람이 한라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 다음에 설안점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뭐 하러 갔다고 그랬죠? 노인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릉에 있는 이 천문후기들 약 20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장영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다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발은 이렇게 윤사홍이나 이무림이나 최춘구, 이들이 이제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들 천문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첨성대를 지은 뒤에 밤에 세종대왕이 직접 그 첨성대에 올라가서 같이 관측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1421년에 바로 일식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 쯤에서 우리 천문학자들을 명나라로 사신단에 비밀리에 이제 보내게 된다 그러니. 그리고 나서 약 10년 뒤인 1432년에 세우는 것이 뭐냐면 간의대예요. 간의대. 그러니까 이 관천대는 조선시대의 천문대로서 상징성을 가지지만 실제로 세종이 천문학자에게 명을 내려 시작한 건 간의대입니다. 그 간의대에 저와 같은 그 벽돌이를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간이에요. 이 간이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1432년에 만들어진 목간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청동을 부어서 이 청동 간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김웅란 선생님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 위대한 세종의 역사적 산물이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만지지 말아. 근데 앉으면 조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이쪽으로 앉으셔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이 관천대는 조선시대의 천문대로서의 이제 상징성을 가지는 거지만 출발은 이것이 아니고 본래는 첨성대를 지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간이대를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간이대를 세워서 간이를 올렸어요. 1432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의뢰를 받고 올 때 이전 배치할 때 여기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 관천대를 옮길 때는 단을 쌓아서 좀 높게 해달라. 높게 해서 천문대에 이 높이가 좀 있게, 존재감 있게 좀 해달라 해도 단영한 겁니다. 자, 본래 146쪽 한번 보시겠어요? 146쪽에 보면 다 옮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어요. 본래 여기 이 세종전이라는 건물이 위에가 세종전이었는데 지금 영릉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헐었어요. 이거 헐고 요 앞마당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성이나 어떤 뭐 규칙성이나 아니면 시대나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이 세종시대의 천문우기들을 다 그냥 널어놓은 형태, 이런 형태가 배치되어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165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 훈민문 보이죠? 훈민문. 그 훈민문 위로 영릉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담이 쳐져 있었고 그 잔디 좌측에 정문 아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문을 통과해서 훈민문을 통과하면 능으로 간 거였는데 좌측에 이렇게 세종전이라 아까 그 건물 하나 짓고 그 뒤편에는 북편에는 구석에 그냥 박혀가지고 저 끝자락에 풍기대, 자경로, 수표, 추국 이렇게 놓여 있었고 이 남쪽으로는 금방 사진 찍어 놓은 거, 이게 마지막 해체될 때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 밑에 있는 분이 지금 여기 소장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문화재청 자문위원으로 와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 관천대를 옮기기 전에 관천대를 누가 올라가 보겠어요, 저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가서 해체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이때가 2018년 10월 10일 날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체해서 그쪽에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저쪽에 있는 거를, 서쪽에 있는 걸 동쪽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문화역사관도 짓고 새로 출입문 만들고, 그래서 이게 안에가 다 주차장이었어요. 지금 현재 자리가. 주차장을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조성을 한 거예요. 새롭게 조성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의뢰가 왔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천문위기들을 야외 과학관처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을 받아들이고 설계도면을 그때 이제 받았죠. 설계도면을 받은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4쪽에,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설계도면 초안이에요. 그 영릉 유적관리소에서 저에게 줬던 건데, 이렇게 이전 배치하겠는데 여기가 세종대왕릉이다, 세종대왕상. 그리고 역시 한쪽 규정에다 다 몰아서 이렇게 지금 배치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 온 초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앞에 있었던 것처럼 다 그냥 뭉탱이로 다 모여 있게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제 167쪽 같은 이런 설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언제 끝나요? 그래서 그 뭉뚱그려 있던 것들을 시대순, 그 다음에 이 천문의기들의 용도순, 그리고 목적, 그 다음에 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이제 여기 의기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이 4개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출발의 의미가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초과학 측정용 의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측정용이에요. 그야말로 응용 분야가 아니라 측정하기 위한 거여서 먼저 세종이 지으라고 한 첨성대, 간이대를 여기다 상징적으로 중앙에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나온 게 간이에요. 그래서 이 간이를 첫 배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가 소간이에요. 가운데 저것이. 그리고 저쪽에 귀표, 그 다음에 저기는 혼상, 그리고 여기는 혼천이. 이와 같은 식으로 여기다가 기초 과학 측정용 의기를 여기다 배치한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여기다 언덕처럼 표시를 좀 해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였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173쪽에 보면 저의 이제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한 군데에 뭉쳐 있다가 이렇게 이제 퍼뜨렸는데, 이 도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소, 간이 뭐 이런 게 막 들어있잖아요, 혼천이랑. 그래서 또 제 의견을 또 얘기해서 이게 아니다, 시작의 의미로 얘가 맨 오른쪽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도면의 오른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보내고 이 부분을 통째로 뜯어서 다시 일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제대로 자리를 쓴 거예요. 본래 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다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 전문가들을 협의해서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해보니까 제 의견밖에 반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다 반영돼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을 다양한 의견을 더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서운관이나 관상감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천문의 상징성이 관천대가 된다. 그런데 이 관천대는 사실 세종 때는 이게 아니고 뭐였냐면 첨성대가 있었고 1432년에 바로 간이대라는 게 있었다. 그 간이대 위에 저게 지금 적도이가 서양식 적도이가 지금 올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는 우리의 간이를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좌우측에 배치된 거 규표가 저렇게 여기서 볼 때 오른쪽에 있고 간이가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문의기들을 두는 전을 두고 동쪽에는 뭐를 배치하고 서쪽에는 뭘 배치하고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반영해서 여기에 측정용도의 시작의 의미로 두면서도 세종실록의 기록을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볼 때 좌측에 이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천이라든지 놓고 그리고 우측에 규표를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측정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쌓이면은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시계들이에요. 그래서 시계들만 모아서 두 번째 단계에다가 뭐라고 제가 그 아까 도면이 어디에 있었죠? 167. 도면 그린 거 167. 167쪽에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시간 측정용 천문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 측정용 천문의기만 두 번째에다가 제가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당시 조선의 표준시계였던 자경루가 배치되게 하면서 앞 단계에서는 세종전 북편에 구석대기에 이 초라하게 그냥 풍기대나 수표나 이런 거에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런데 자경루가 그렇게 처박혀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표준시계였기 때문에 얘가 딱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가면 그야말로 자경루가 이제 그때는 통만 이렇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화광석으로 좀 크게 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아서 유용을 차지한 뒤에 그 주변으로 이제 천평일구, 그 다음에 현주일구, 일성정시의, 그리고 정남일구 등 이런 시계들을 쫙 제가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측정이 됐잖아. 시간 측정이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달력이 돼야 됩니다. 그 달력의 핵심이 역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서로 상징되는 이 달력의 의미는 두 가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고 또 하나는 앙부일구. 앙부일구가 달력인 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임금과 천문학자들의 달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만 따로 두 개만 제가 띈 거예요. 이건 띄어서 뭐다? 세 번째 관상 수시다라고 붙여준 거죠. 그래서 천문을 관상 연구해서 천문의 상을 관찰해서 수시 시간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도하고 앙부일구만 따로 떼어서 왜 제3 영역에다 배치를 이렇게 관상 수시 천문의기 영역에 넣냐면 사실은 천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달력을 찾아내고 백성들이 달력을 읽게 하고 시간을 읽게 하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앙부일구에 있다. 그러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뭐라고 했죠? 태조의 천명이고 앙부일구는 세종의 애민. 근데 그 애민을 하다 보니까 자주정신이 동원이 되어야 됐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지금 저기 자경로 보이죠? 이제 걷어내니까. 그래서 자경로 앞으로 시계들이 쫙 배치됐죠. 제가 한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시계로 나오는 게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앙부일구의 그러한 용도 목적이 저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응용과학으로 뭐예요? 기상수리. 자, 물이 와요. 청계천에 수표를 세워서 물을 측정해서 물이 몇 칸 이상, 몇 자 이상 가면 예보를 해서 경계를 하게 하고 이런 또 제사를 지낸 적도 있어요. 얼마큼 오르면 기후 비슷하게 제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추구기까지. 그래서 수표, 풍기대, 추구기 이 세 개는 이런 천문을 측정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건 일상생활을 할 때 자연재해가 올 때 특히나 비가 오는 양을 잰다거나 하천의 물높이를 잰다거나 이런 도구들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풍향풍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중 내에 설치를 해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게 이런 기기들만 사고되고 맨 뒤에다가 떠났다 그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전체 배치 구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 2과제 끝내고 뒤에 가서